안녕하세요. 해커스 자율증의 오진입니다. 본 강의는 전기를 입문하는 초급자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를 입문하는 문턱이 매우 높다. 자, 이도 이해가 되는 게 전기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죠. 거기다가 수학적인 개념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어려움은 몇 배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자분들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처음 넘기시다 보면 자주 보이는 수학적 수식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게 미분과 적분이죠. 자, 우리가 기초 수학도 어려운데 교재에서 미분과 적분이 반복해 나오다 보니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덮어버리고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입문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 어려운 전기를 쉽게 해석해 드린 건 아니고 전공법대로 갈 겁니다. 다시 말해 기초에 충실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전기를 여러분들이 손에 잡힐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처음 진행을 할 때는요, 어차피 이론 없는 실무는 없다 보니까 전기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10편을 넘고 난 이후부터는 현장 실무된 내용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전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아니면 전기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전기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전기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서 이해하기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전기 기초이론 첫 번째 강의 편에는 좀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초급자다 하더라도 전압이다, 전류다, 전력이다 이런 단어들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용어들이 우리 전기공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정의식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우린 전압을 볼테이지다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해석할 땐 우리가 물을 많이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물통이라고 하죠. 해서 두 개의 물통에다가 한쪽에는 물을 높게, 다시 말해 고수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저수위 상태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물통 사이에다가 물의 길, 다시 말해 길로자를 써서 수로를 만들고 여기에는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두 물통 사이에는 소정의 수위차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위차를 우리가 이하 수압이다라고 불러주게 되죠. 그러면 두 물통 사이에 수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은 높은 수위에서 낮은 수위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우리가 흐를 류자를 써서 수류가 흘러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류는 언제까지 흘러가죠? 당연히 물 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등수위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 해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해서 여기에 있는 물 숫자 대신에 전기 전자로만 바꿔주게 되면 전기적인 기본 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대신에 전기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가 배터리나 콘덴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도체라는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두 개의 도체에다가 전기적 에너지를 충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해서 한쪽에는 에너지를 많이 충전시킨 고전위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전이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우리가 저전위 상태다라고 보도록 하고 두 도체에다가 우리가 전로를 연결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도체 사이에는 소정의 전위차, 즉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전로를 통해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류는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전이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두 도체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저장돼 있으나 두 도체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기의 최소 단위를 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하 Q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하에 대한 단위는 여기에는 쿨롱이라는 기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우리가 이 전로의 소정의 A점에다가 1쿨롱이라는 전하를 배치시켰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전하가 A점에서 정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흘러가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A, B 사이의 전압이 0V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등전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A, B 사이의 소정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는 운반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운반할 때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자, 또는 반대로 우리가 1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이에 10V가 인가됐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쿨롱이 아니라 전하 한 개가 아니라 전하가 두 개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했을 때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는 몇 볼트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1쿨롱의 전하가 아니라 2쿨롱이 운반에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은 1쿨롱당 5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이에 50볼트가 인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전압 V는 Q분의 W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Q는 전하에 대한 기호가 되죠. 해서 Q분의 W, 전하분의 에너지, 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2쿨롱이 운반에 100줄만큼 소비가 되면 2분의 100이 돼 50볼트가 인가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쿨롱의 단위 전하. 자, 여기서 단위라는 거는 크기가 1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러한 단위 전하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유니트 차지다. 자, 유니트는 단위값을 말하게 되고 차지는 전하에 대한 명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전하를 놓기 때문에 테스트 차지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1쿨롱의 단위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하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류 커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에 대한 정의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의 임의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한 전하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도체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해서 소정의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정의식은 T분의 Q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1초 동안에 전하가 3개가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3쿨롱이 통과했다. 라면 3A 되는 거고요. 1초 동안에 전하가 10개 통과했다. 그럼 10A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면 자, 이와 같은 답을 하세요. 자, 옴의 공식이죠. I는 R분의 V. 전류는 전이차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식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아니고 바로 옴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의 정의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전력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자, 단위란 말은 우리가 크기가 1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우리가 1초 동안에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에너지로서 다시 말해 부하가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예요? 일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가 한 일은 뭐예요? 전기가 한 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가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했죠. 해서 이때 전하가 운반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가 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식 T분의 W라는 공식에서 자,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두 개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W는 QV가 되죠.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것처럼 전압 V는 Q분의 W에서 온 식입니다. 자,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정의식은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단면적을 통과했어 라는 개념을 잡겠죠. 해서 두 식을 대입해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분의 W에서 W 대신에 QV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전하량 대신에 자, 전하량 대신에 전류 곱하기 통과한 시간 IT를 대입하게 되면 자, 시간에 대한 차원끼리 서로 약분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식으로 바꿔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와트가 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 전력의 단위를 와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전력의 정의에 대한 단위는 그대로 줄 퍼 세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력이란 건 뭐냐면 전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된 개념입니다. 해서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압과 전류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력 공식은요. 전력 P는 VI라는 공식에다가 옴의 공식을 대입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I는 R분의 V라든가 또는 V는 IR이라는 공식을 대입해 식을 변형하게 되면 P는 VI 또는 I 자승 R. 다시 말해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자, 이를 대입하게 되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공식 I에다가 옴의 법칙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를 대입하면 R분의 V 자승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정의식이다 하게 되면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또는 전류에 대한 정의식 또는 옴의 법칙을 대입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식은 자, P는 VI, I 자승 R, R분의 V 자승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좀 매우 어렵게 느끼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유전율과 투자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